역주행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역주행이라고 하면 기사로 보겠습니다. 예금 금리만 역주행이다. 그럼 예금 금리만이라고 쓴 거는 대출 금리 얘기를 같이 하는 거죠, 지금. 두 달 사이에 예금 금리가 5%에서 3%대로 뚝 떨어졌다. 그래서 금리가 다 오르는데 얘는 이 금리는 왜 떨어진 거냐는 거죠, 지금. 자, 당국이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자 은행들이 발빠르게 예금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근데 예금 금리를 떨어뜨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내줘야 될 돈이 줄어드니까. 반면에 대출 금리는 계속 올립니다. 이건 수익이니까 8%. 그럼 여긴 3, 여긴 8. 이게 뭡니까라고 지금 하는 기사입니다. 지금 다음 보시죠. 여기 있네요. 대출 금리 8 넘는데 예금 금리는 3%. 왜 그럴까? 앞서서는 당국에서 금리 올리는 거 자제하라 그러니까 예금 금리를 빨리 떨어졌다 그랬죠? 근데 여기 또 있어요. 채권 시장이 풀려서 은행채로 자금이 조달이 된다 그래요, 쉽게. 그래서 금리를 얹혀주면서 예금을 모을 필요가 떨어졌다. 돈 모으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많이 안 준다 이겁니다. 서민 고금리 허덕이는데 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것도 얼마 전에 보도도 됐었죠. 윤용걸 대표님,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예. 이런 말을 했어요. 관은 치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관은 굉장히 다스리기 위해서 논란됐던 하는 거다. 얘기 아닙니까? 그거? 근데 그거를 잘 아는 관이 해야 되는데 예. 잘 모르는 관이 하니까 문제예요. 지금 금융감독원장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오르는 3.25%거든요. 그럼 최소한 한 5%는 줘야 되는데 압력을 넣어서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린 것까지는 저는 이해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때 강원도 사건이 있고 또 한전채 나오고 해서 예, 예. 시중에 자금이 싹 말랐어요. 자금이 다 은행으로만 간다는 그래서 거죠. 대기업도 부도난다는 예, 얘기가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못 가게 금리 좀 낮춰 끌어내렸어요.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얼른 회복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은행이 이기주의죠. 이 기회에 5% 하던 거를 3%까지 끌어내렸죠. 예. 지금 기준금리가 3.25%면은 최소한 예금금리 5%는 줘야 됩니다. 오. 3%까지 끌어내렸어요. 내려놓고 안 올려요.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근데 대출 금리 계속 오르고. 대출금리는 미국도 올린다고 슬금슬금 올려서 지금 8%대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올랐어요. 그럼 이 금리 너무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얘기할 때 대출 금리 얘기는 정부에서 안 한 겁니까? 하는 신용만 한 거죠. 그리고 은행들이 자기한테 좋은 거는 말을 잘 듣고 불리한 건 좀 말을 안 듣는 거죠. 은행이 예대금리 장사긴 하지만은 예. 예금금리 수익은 확 낮추고 대출금리는 슬금슬금 올리는데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2천조 가까이 되잖아요. 예. 개인들의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좀 아는 관리들이 좀 시장을 만져라. 관치를 해도 좀 알고 했으면 관치를 좋겠다. 좀 하더라도 좀 아는 관치, 뭘 좀 알아라. 예. 칼잡이를 해도 소를 망치로 때려잡을 수는 없지 않냐. 잘 드는 칼로 잡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행은 횡재세를 도입해야 됩니다. 저는 시장경제 위반한다고 그래서 예. 반대하는 것도 많지만 주로 은행하고 정유사는 횡재세 도입해서 지금 정부에서 받은 라이센스를 갖고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잘 만나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를 왜 부담하세요. 자기네들 지금 은행도 성과급 잔치하고 은행 지금 문 닫는 시간도 3시 반에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점심시간도 휴식 시간 안 돼요. 은행 일 보려면 우리가 휴가 내서 가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떼돈 벌게 놔두죠?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지난해만 53조 예대 마진 차를 벌었는데 올해는 아마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 겁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사회 정의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은행이 올해가 지나고 올해 연말에 성과금 잔치를 작년보다 더 크게 벌릴 거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에서는 예금과 대출의 이자 마진 차이, 예대 마진이 주요 수입원이라는 그렇죠. 부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대 마진이 높아져서 성과금을 올려야겠다. 성과금을 올리고 잔치를 해야겠다라는 은행들의 논리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라는 게 은행이 결정합니까? 그렇죠. 미 연준, 한국은행, 그건 정책의 시장.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럼 예대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데 성과급이라는 게 성과가 있어야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성과의 바탕은 그거 아니냐? 네, 은행의 기준금리 성과가 아니냐? 뭔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장 가보면요.
여치 금리 높게 해서 4% 5%대의 예금 금리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은행에 줄 서서 가서 예금 신청해 보니까 예. 제 주변의 지인들 얘기가 뭐 카드 실적을 너무 높게 부르더라.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 뭐 해라가 있다는 아니면 거죠. 주거래 은행으로서 이 은행과 거래 실적이 얼마나 돼야 된다더라. 기가 막히게 꼼수들이 있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영걸 대표님께서 간치금융 얘기하셨는데 예. 금감원은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 계속 간치금융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라고 예. 했는데 이런 거 하나 모니터링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겠다. 서민들이 울고 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 8, 예금금리 3%대. 그럼 대충 따지면 한 4% 정도가 남는 거예요. 4% 포인트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이런 기사 연일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연일. 자 다음은요. 역시 건기와 관련 기사인데요. 뭐 소개만 좀 해드리죠. 올해부터 고향 기부금제 뭐 이런 거 시행되죠. 그러니까 지방이 굉장히 위기니까 재정적으로 그 지방 그 고향 출신 분들이 뭐 기부를 하면은 답례가 오고 이런 건데 일본이 먼저 했거든요. 사례가 있어요. 일본 지자체 답례품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향 기부금 부익부 빈익빈이다. 몰리는 곳만 몰린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세를 고향 등에 원하는 곳에 기부하면 세금 반면 받고 답례품도 받는데 뭐 성과는 있다 그래요. 그런데 고가 답례품으로 고액 기부 유치하는 곳이 많아서 이거 마케팅 수수료 등 비용도 많고 이거 부담 못하는 곳은 오히려 기부금도 안 온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시행 중인데 이거 참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의 매일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